이 한 주간 소식만 이렇게 보더라도 단순하게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어떤 자원 따먹기라기보다는 새롭게 전 세계 질서를 개편하려는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여기까지 해서 한 주간 소식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인류 미국의 트럼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납치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1월 3일 날 유대 꼭두각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부를 납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들은 베네수엘라 원유와 자원들이 이제 미국의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이런 거지만, 근데 사실 뭐 자원 탈취가 요원하지 쉽지는 않죠. 가가지고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 부부만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자기 자원이 됩니까? 근데 뭔가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6년도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뭔가 뒤에 큰 그림을 트럼프는 실행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겠죠. 글로벌리스트 상위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우리는 이 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우리가 그 12월 달, 지난달에 예견을 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줌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베네수엘라 작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걸 예상할 수 있었냐? 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악의 축으로 분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그들이 악의 축으로 중국이랑 러시아를 악마화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재를 하긴 하지만은 이 공식적인 악의 축 국가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들의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 편입이 돼 있죠. 근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조직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죠. 그들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라들,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니카라가, 뭐 베네수엘라,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이들이 진짜로 악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실제로 공격을 했죠. 이란 같은 경우도 그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고 뭐 공격한다라고 위협을 했으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다. 허세가 아니다. 그건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뭐 폭격한다 얘기가 나올 텐데, 이란에 대한 공격도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말리아, 말씀드렸죠? 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예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후티, 이 후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 이제 소말리아에 그들의 군사기지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들이 뭐 NSS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다극화 세상을 인정하고 어떤 이런 군사적인 패권주의는 내려놓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쟁의 일상화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죠. 지금 전쟁의 일상화가 된 것 아닌가? 그들의 보고서 내용대로 뭐 하지만 이제 고강도 전쟁은 아니죠. 뭐 하루 만에 끝나거나 뭐 이런 공군을 이용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인사를 암살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군사작전. 자, 이거 원래 미국이 잘했던 것입니다. 미국과 CIA가. 그래서 뭐 아프간, 뭐 어디 파키스탄인가 가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뭐 체포했다라는 뭐 이런 그것도 사실 쇼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군사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전쟁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전쟁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 무단 침공 그리고 대통령을 납치한 어떤 국제법 위반 행위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마두로는 실제로 그 미국이 체포해 갔을까?
저는 체포나 납치를 해갔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쇼다. 미국의 침공 그리고 폭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두로 경호실에 있는 경호원들이 뭐 한 50명 정도인가 이제 다 폭사하고 그리고 뭐 총 합쳐서 뭐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어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면전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뭐, 마두로가, 뭐, 순순히, 미국의 뜻에 따랐을 가능성.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들이 어떤 딜을 했는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과도 같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마두로를 석방하라는 이런 국민들의 시위가 이제 굉장히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뭐 베네수엘라 해외의 교민들은 또 이제 뭐 마두로가 체포돼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독재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런 베네수엘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면은 좀,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길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뭐 우고 차베스도 사실은 뭐 CIA나 뭐 미국의 어떤 작전에 의해서 이제 암살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헬리콥터가 폭파했나? 하여간 뭐 그렇게 차베스도 그들의 그 희생양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석유 자원 그 회사들을 국유화했죠. 그래서 미국의 뭐 록펠러의 뭐 스탠다드 오일이 아니고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석유 회사들을 시추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유화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본보기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그 석유 매장량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이 있다. 금이라든지 광물 자원도 굉장히 많고 희토류도 많다. 이것은 어,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 북미 연합을 하나의 그런 권역으로서 키워나갈 텐데 거기서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 북미 연합이. 북미 연합은 이제 테크노크라 통치 체계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선도할 어떤 테크노크랏 어떤 연합체로서 북미 연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AI를 많이 발전시켰다고는 하지만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브랜드 파워? 자, 이것을 따라갈 수 없죠. 영어권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겠지만 이 나라로 봤을 때 그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권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선전도구인 이 어떤 언론, 미디어, 자,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테크노크라 사회는 미국이 주도를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미국이 이 AI 테크노크라 사회를 주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력,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반도체 칩에 들어갈 희토류나 광물,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로 베네수엘라가 낙점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쳐들어갈 뭐 명분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뭐 마약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떠버렸죠. 근데 이제 뭐 막상 침공하고 마두로 부부를 납치한 이후에는 마약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마약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마약 카르텔을 진짜로 정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나르코스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르코스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멕시코와 뭐 콜롬비아, 남미 그리고 아메리카의 가장 큰 그 마약 밀매 국가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입니다.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죠. 베네수엘라, 듣도 보도 못한 베네수엘라가 마약의 어떤 원흉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명분으로서 사용됐던 것이고, 실제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미국 회사들이 투자한 걸 차베스 때 다 국유화하고 뒤통수를 쳐서 다 뺐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들의 투자한 석유를 다시 되찾아가겠다. 그래서 뭐 5천만 배럴 뭐 이렇게 인도한다. 뭐 이런 기사도 떴는데 어 이것은 이제 그 북미 연합 브랜드 그 로마 클럽에서 그 멕시코를 제외한 캐나다, 그린란드, 미국을 포함한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이런 그 북미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북미 연합의 어떤 AI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테크노크라스 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따돌려야 한다.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제조업의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게 러시아 중국과의 교류를 단절하라, 단절하라. 자, 이런 사설도 붙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 러시아나 중국의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사실은. 그리고 자신들이 독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자원을 뺏기 위한 강탈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크노크라스 사회 그리고 이런 다극화, 권역화, 로마 클럽의 권역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권역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린란드도 이제 뭐 침공하거나 뺏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광물 자원과 전력 에너지 이 수요의 공급의 부족함을 메꾸려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것은 이제 뉴스를 통해 나가게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그 뭐 옛날 같았으면 거짓말을 많이 하죠. 테러리스트 뭐 오사마 빈 라덴이 뭐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수사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부시라든지 오바마와 다른 점이 트럼프는 솔직하다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평판이 안 좋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뭐 믿지 않거나 할 텐데 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일부러 하겠습니까? 미국의 가신국들을 떨궈내기 위함이죠. 미국의 가신국들은 미국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떠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계속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U, 유럽연합, 그리고 뭐 일본, 한국 포함한 이런 뭐 가신국들이 있겠죠. 이 가신국들을 떨궈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들도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니네 나라에 뭐 어떤 자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 가신국들을 떨궈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신국 왜 떨궈내겠습니까? 그 가신국들이 미국 이 북미 연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물론 이용 가치가 있는 애들은 데리고는 있을 것입니다. 뭐 일본 같은 나라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줄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언제든지, 어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어떤 부라든지 자원을 강탈해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3,500억 막 달러 막 이 강탈해 가는 그런 뭐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한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죠. 자, 이 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력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자원을 통해서 부채를 갚고
뭐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채를 상환해야지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 이런 투자 기업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 이 버블이 다 터져가지고 자신들의 월가가 망해버리면 안 되겠죠. 월가는 살려둬야만 합니다. 이 금융경제의 어, 가장 중요한 중심지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실리콘밸리 이 과도 정치인들을 어, 그 프론트맨으로 내세워가지고 대리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뭐 피터 틸이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자 이런 과두 이런 테크노크라시들은 이제 월가에서 내세운 인물들이고 앞으로는 이 정치 체제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치 과두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된다. 실제로 그것이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뭐 두 번째 주제에서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죠. 이 테크노크라시 그래서 뭐 떤 말로는 뭐 브롤리가르크 브롤리 올리가르크가 아니라 뭐 브롤리가르크라는 말도 이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올리가르크랑 다르게 이런 기술을 가진 자들 어 그 엘리트들 자 그들이 독재 과도 정치를 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AI가 어 백신을 맞출 그 AI가 백신을 만들고 약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혔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을 막 욕하죠. 기존의 백신들. 자, 그리고 제약회사의 어떤 그런 악랄한 그런 것들을 폭로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약회사도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약회사 사라지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백신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AI가 개발한 맞춤형 mRNA 백신. 자, 이것은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선전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백신 반대하면 뭐 하냐? 코로나를 인정하는데 또 당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맞았죠? 그 이후에 변종 계속 나오고 오미크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팬데믹 뭐 하면서 백신은 계속 맞췄죠? 자, 그래서 백신을 반대해도 이 그 백신을 맞추게 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짜다라는 것, 이 바이러스 항문이 가짜라는 것 얘기하지 않으면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존의 MMR 백신 뭐 수은과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백신들을 다 욕하고 그것들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백신 자체가 필요 없다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 지금 RFK 주니어나 미국의 어떤 그 테크노크рат들은 안전한 백신,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 검증 안 된 이런 위험한 그런 백신이 아닌 진짜 안전한 백신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백신은 필요 없다가 돼야 됩니다. 안전한 백신 같은 거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면역 체계, 우리 스스로가 치유한다. 자, 이 개념이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을 그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하죠. 어떤 진실을 보여줍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도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진실, 백신의 뭐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방역,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자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우한의 연구소에 뭐 파우치에 자금이 들어가서 이것을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졌다 하는 내러티브는 계속 가져가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리미티드 행아웃입니다. 어떤 진실, 일부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어, 정말로 중요한 진실은 감추는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뭐 진실이 폭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들이 일부러 리미티드 행아웃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은 앞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게 뭐겠습니까? USAID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NED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치
그 정부 효율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거기 자금을 차단하고 이랬었죠. 자, 그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권역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브릭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릭스는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죠. 자, 그래서 권역화가 되기 위한 맞춤형으로 전 세계가 돌아간다. 물론 잘잘못은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침공은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된 미국, 자, 나이지리아 폭격, 뭐 소말리아 폭격, 뭐 그리고 여지껏 저질렀던 그런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인 학살, 그리고 약소국에 대한 어떤 착취나 약탈, 뭐 이런 모든 것, 제국주의적인 것들, 반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우리를 분열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행동하진 않는다. 어떤 나라도. 러시아가 행동했느냐? 중국이 행동했느냐? 이란이 행동했느냐? 자,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 지켜보면서 규탄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 그렇다면은 뭡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미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유대 금융 세력. 자, 이들이 가장 위에 있는 컨트롤러, 물론 더 위에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위에 있는 핸들러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악행을 해도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근데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분열되게 하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뭐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우리나라의 뭐 근본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들. 자, 그렇게 분열돼서 계속 서로 지지하는 어떤 층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종교적인 대립,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이 베네수엘라 도왔느냐? 물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군사무기를 좀 갖다 줬지만 그 정도로는 미국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그들도 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막지 않을 것이다. 이 꼭두각시들은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막아야 하느냐? 깨어난 사람들이 막아야만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들에 대처한다라고 하면 그들 분명 미래는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킬레스 건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에다가 돈을 썼죠. USAID와 NED의 자금을 동결시킨 다음에 그 자금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부채를 갚는다거나 국민들의 복지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역할만 바뀌었을 뿐 똑같이 국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정부는 소수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는 과두제 정치로 나아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테크노크라시, 자,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제이디 벤스, 뭐 빌 게이츠, 마크 주크버그,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모두 그들을 위해서 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은 또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뭐 어떤 유대 금융 자본 세력들, 자, 그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침공, 베네수엘라 침공을 비롯한 나이지리아, 뭐 소말리아 폭격, 자, 이 모든 것들이 어, 이 로마 클럽의 권역화, 그리고 유대교 메시아 사상에 입각한 어떤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자, 이것들 뭐 베네수엘라에다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초기지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까지 어떤 에너지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다 어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도 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방송이나, 미디어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각 나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어조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들은, 아, 미국의 군사력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이 일색이죠. 그리고, 마두로 같은 독재자가 뭐 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뭐, 오일이라든지 자원을 어떻게 미국이 관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 반서방적인 나라들은 다 베네수엘라 주권국을 침탈한 미국을 규탄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대로 행동은 없습니다. 뭐 미사일 한 방 쏴준 나라 없어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함구를 하고 있고 아까 한 주간 소식 본 것처럼 덴마크에서 그린랜드를 이제 유럽이 다음 차례로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어느 나라 국가들 중에 그걸 막기 위해서 파병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뭔가 언론들이라든지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로마가 뭐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개 권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루미국 같은 경우는 위에 카나다가 있고 그 위에 그린랜드가 있고 이제 북극 쪽이죠.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를 따라서 이제 중남미가 있고 그 밖에 뭐 쿠바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미가 이어지는데 남미 맨 윗부분에 베네수엘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베네수엘라까지가 그 미국의 권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엄청나게 한 몸처럼 붙어 다녔는데 서로 결별을 하는 순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권역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을 축으로 해서 이제 한국 요런 나라들 있죠.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 중국 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중국에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중국의 권역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던 부는 미국한테 다 뺏기겠죠. 3,500억 불 줘야죠. 에너지 사야지. 민간 투자 다 합치면 1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그건 미국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과거 소련 연방들 있죠. 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가 5개나 6개 정도로 이렇게 뭐 호주와 유럽이 하나가 묶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아프리카 나름대로 하나로 묶이게 될 것이고 인도는 또 인도가 뭐 그 근처 나라랑 묶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면서 어, 크게 본다면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가 서로 나눠지는데 그것도 다시 한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그렇게 전 세계가 나눠지기 위한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뭔가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군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느슨하게 어느 부분은 강력하게 이렇게 묶여서 어 그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는 경쟁하듯이 이제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지금은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나라가 지금 글로벌 아젠다를 깨줄 거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와 타임 테이블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합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하나로 나라로 합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권역에 있는 나라가 유엔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힌트가 잠깐 나왔어요. 교황이 외계인에 대한 걸 만난다. 또는 외계인에 대한 그런 비밀을 폭로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외계인 침공설이라든지 외계인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권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했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서 뭔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원 월드 거버먼트가 뭐 느슨한 조직이겠죠. 어쨌든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지는 않지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완벽한 디지털 통제 사회 속에서 트랜스 휴먼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런 세상으로 그들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막을 수 있는 방법. 내일 당장 스마트폰을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중단이 됩니다. 그 스마트폰을 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인식이죠. 이렇게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과학의 발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정부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다.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 부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는 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코펜조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한 자원을 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역을 전 세계를 다시 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따가 돼서 그래 우리는 북미 패권만 차지할 거야. 여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욕을 먹잖아요. 예. 욕을 먹고 뭐 이러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 멈추질 않잖아요. 트럼프는. 예. 그래서 그의 행동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공동 번영.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못 사는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못 사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못 사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할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에 중국 인프라가 들어가고 했지만은, 또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 기업의 AI 기반 알고리즘이 장악을 하는 게 낫겠죠. 그들이 통제하기에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는 또 이제 미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그 AI나 어떤 드론이나 해야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어떤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더 공격하지 않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부통령이 뭐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협상을 하냐? 미국 기업의 투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그 나라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뒤처졌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들 이제 하지 않을까. 브라질과 이런 나라들도 할 것이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군을 내쫓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인프라가 깔리고, 러시아의 인프라가 깔리고. 근데 그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AI나 이런 기반 스마트 기술들이 진짜로 뭐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려는 것인지 뭐 아닌지 그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네. 중국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남미도 보면은 좀 낙후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단순하게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 고속도로를 쭉 놓더라고요. 중국의 기술에서.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알아서 AI와 로버트가 뭐 롤러라든지 뭐 아스팔트를 쭉 뿌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24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기술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로. 그러면 급속도로 인프라가 마련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가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루면서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전부 다 마련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아마 권역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하듯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